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진영익입니다. 창원시설공단 2024년도 경영 실정 및 이사장 공석에 대한 창원시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창원시설공단 이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창원시설공단 경영본부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시설공단 경영본부장 이경준입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시설공단 10대 이사장으로 김종혜 전 수자원 환경산업진흥 대표이사를 임명했었습니다. 취임 이후 얼마 동안 공단을 운영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월 20일까지 24개월 20일간 재임하셨습니다. 24개월. 행정안전부에서 해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0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몇 년도 실적 가지고 평가를 합니까? 2023년도 실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종혜 전 이사장이 2023년부터 네. 본격적으로 했으니까 첫 해에 대한 평가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료화면 1번입니다. 저 2023년도 실적, 그러니까 20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창원시설공단이 다 등급으로 저기 보시면 오른쪽에 전년도 나등급보다는 한 단계가 하락을 했는데요. 오히려 이사장 저 결과로만 보면 이사장님 취임하기 전보다 등급이 하락했는데 내부적으로 진단을 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경영평가 점수 하락에 대한 분석과 대책은 마련했습니다. 2023년에 비해서 점수가 4.13점 정도 하락하면서 나등급에서 다등급으로 내려갔으며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정성평가가 47점 만점 중에 2.94점, 정량평가가 53점 만점 중 5.33점이 떨어졌으며 특히 안전 및 환경 분야에서 10점 만점 중 1.86점, 윤리경영 4점 만점 1.3점이 하락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보면은 안전 관련 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늘었던 점이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내부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였으며 2024년 경영평가 성과 추진단을 구성해서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금년 6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단은 매월 실적 점검을 진행하면서 문제점 분석, 벤치마킹, 맞춤형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 보고서 작성 및 성과 점검의 프로세스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마련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쭉 이야기해 주셔가지고요. 아까 자료화면 1번에 보시면은 경영 관리 부분이 아까 전에 본부장님도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전국 시군 시설공단 평균보다 조금 낮게 나왔었는데요. 자료화면 2번입니다. 아까 전에 평가한 것처럼 경영 관리 부분을 살펴보면은 전년도보다 윤리 경영, 아까 이야기하신 겁니다. 안전 및 환경 부분이 크게 좀 하락한 걸 알고 있는데요. 아까 전에 본부장님 이야기하신 거는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그다음 부정적인 언론의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윤리 경영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자면 제가 윤리 경영 평가 항목 세부 항목을 좀 살펴보니까 윤리 경영 계획이라든지 내부 통제 시스템이라든지 인권 경영 이런 것들이 항목으로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공단 같은 경우에는 비리와 관련된 항목에서 아무리 다른 공단보다 이제 평균보다 좀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여기서 저기 적시는 하지 않았는데 점수로 치면은 20점 넘게 좀 차이가 났고요. 그 다음에 주의 및 경고 지표는 4배 정도 좀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청렴이라든가 비리 근절과 관련돼 가지고 교육을 조금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개선이라든가 혹시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청년 교육 실적을 보면 총 한 16개 가정에 연 인원을 한 4,089명 정도 교육을 이수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교육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 11개 가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외부 전문 강사 특강, 청렴 아카데미,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 교육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러닝, 청년 문화 행사, 부패 취약 분야 종사자 교육 등을 강화해서 실질적인 청년 문화가 조직 내에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청년 교육 외에 내부 통제 강화, 부패 취약 분야 집중 관리, 소통을 통한 청년 의식의 정착, 함께하는 청년 문화 확산 등 윤리 경영 전반에 걸친 개선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단순히 청년 교육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윤리 경영을 공단의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네, 문화라든가 환경이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 혹시 뭐 직원들 차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없죠? 차로 네, 밑에 직원들 차로 같이 출퇴근하는 분들은 없죠. 제가 같이 동생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임원진이 됐든 이제 같이 일하는 직원들 출퇴근할 때 자기 차로 예. 스스로 자기 차로 출근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카풀로 하는 그 말씀인가요? 그거랑 좀 다른데 뭐 출퇴근에 있어서는 자기 차로 임원진 같은 경우에는 하면 아니요, 좋겠다. 본인 차로 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 차로 했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 안전환경 관련돼 가지고 지지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경영평가 보고 결과인데요. 자료화면 3번입니다. 네, 전년도보다 평균하고는 이야기하지는 않겠는데 2022년도보다 한 2배 정도 이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저건 이제 그 보고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마 공단에서 제출하고 이렇게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시설공단이 근본적으로 이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이라든가 시설 유지 관리 이쪽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고,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저희들 시설물 점검이라든지 유지보수 체계를 철저하게 이행을 하고 있고, 시설물 안전점검 부분에 있어서도 2024년 한 해 동안에 법정점검, 특별점검, 자체점검을 포함해서 총 126회를 점검을 해서 1,436건의 조치를 이행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도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정밀점검, 법정, 특별, 자체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 예정이며, 대형 행사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점검을 6회 이상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시설 보수도 2024년에는 공단 자체 사업과 창원시 협력 사업을 포함해서 총 218건을 유지 보수를 실시하였고, 금년에도 창원축구센터 주경기장 소방시설 정비 등 공단 사업 예산 28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생활 체육관 노후시설 정비 사업 등 창원시 협력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은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체계를 철저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시설 보수도 체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쭉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사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조금 우리 공단에 좀 집중했었던 게, 그 당시에 이제 공단을 이제 공사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논의도 좀 내부적으로 좀 긴밀히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업무 협약이라던가 아니면 좀 표출된 행사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시에서 이제 위수탁한 시설을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하는데 조금 집중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지표로서도 나오지 않았나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공단의 책무에 조금 집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 간단하게 언급하셨는데 올해 경영평가가 진행되는데 공단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창원시설공단은 2025년도 경영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으며, 우선 경영평가 성과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영본부장을 단장으로 팀을 꾸려 평가 대비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이 추진단은 2024년 8월 16일에 구성되었으며, 전년도 지적사항 분석, 우수기관 벤치마킹, 지표 관리 계획 수립, 맞춤형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 보고서 작성 및 성과 점검의 5단계 프로세스를 통해서 평가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경영평가 지표 관리를 위해 지난 8월에는 킥오프 미팅을 열어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11월에는 성과 및 진행 사항을 점검,
금년 1월에는 경영 실적 보고서 초안을 브리핑하며 3월에는 최종 보고서를 준비할 예정에 있으며 이와 함께 매월 성과 전략회의를 열어 정량 실적을 점검하고 추진된 회의를 통해 전반적인 경영 실적을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시 협의체 회의도 진행하면서 경영 평가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편 짧게 딱 예, 네. 2024년 성과 중 하나로 고객 만족도 평가 점수가 전년 대비 5.6점 상승한 역대 최고점인 92.7점을 획득하면서 경상남도 평가기관 공기업 중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 경영평가에서도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만족도 조사가 지난주에 발표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민들도 만족하고 있고 공단이 근본적으로 해야 될 시설 관리 유지 거기에 집중하시면은 좋은 평가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등급이 올라가서 직원들 사기도 조금 고치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이어서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홍남표 시장님께서 김종희 이사장님 임명할 때 그때 공기업 경영의 최적임자라고 하셨고 저희 의회에서도 이제 성과로 결과를 보일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첫 경영 평가는 전년도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책임을 느끼고 있는지 본청에서는 그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나름 그 열정과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셨고 그 의욕적으로 하셨는데 평가 결과가 의외로 좋지 못해서 뭐 다급이 이렇게 보통 수준은 되기 때문에 나쁜 평가는 아니지만 전년도보다 하락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아쉬운데 어쨌든 열심히 하셨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어찌됐든 대외적으로 공보되는 결과고 평가급과 관련돼 가지고 직원들 사기와도 직결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거에서 당연히 어느 정도 책임감 느끼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올해는 좀 좋은 등급 받기 위해서 특별히 시에서 지원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네, 아까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지난해 평가 받을 때 좀 취약했던 부분 안전 부분이었습니다. 안전사고가 좀 많이 늘어가지고 그 부분에 점수가 하락했는데 그래서 지난해 이제 시설공단 혁신지원 TF를 구성해서 외부 안전 전문가하고 시 관련 부서 그리고 공단 합동으로 전 시설물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네. 거기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지금 개선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분기별로 챙기고 있습니다. 또 평가 지표 중에 이제 공단 경영 수지율 같은 것도 중요한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설 서비스 요금 현실화를 점진적으로 또 추진을 해서 수지 개선에도 도움을 줄 생각이고 아까 또 지표 중에 윤리 경영 부분에 있어 가지고 채용 관련 어떤 지적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올해는 이제 산하기관 통합 채용을 처음으로 시에서 추진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채용 관련 투명성도 제고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공단이 계속적으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이사장 선임과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새 이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공단 이사회를 개최해서 임원 추천위원회 구성안을 의결을 했고 또 이번 주까지 아마 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을 완료를 할 예정이고 조만간 그 임원 선임 공고 모집 공고를 하면 네. 관련 절차를 밟아서 한 2달 정도 소요될 예정인데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사장을 새로 선임하는 절차도 중요하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사장의 인재상이 우리 공단에 필요한가 그런 고민도 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혹시 우리 시가 고민하고 있는 이사장의 인재상에 대한 것들이 좀 있습니까?
네, 그 공단 임원 추천은 지방 공기업법령과 그다음에 공단 조례 또 공단의 정관에 또 지원 자격이 공모 자격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아마 최적임자를 추천을 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격이 아니라 인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공단 경영에 시설 경영에 경험이 풍부하고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그런 분들이 응모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적이라든가 개인 정보와 관련돼 가지고 경험 이런 걸로 하겠지만 그래도 큰 이상향적인 인재상은 있어야 된다고 좀 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인재상은요. 첫 번째는 어떠한 행사라든가 업무 협약을 좀 과도하게 맺어서 이제 직원들의 일을 그쪽으로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좀 근본적으로 시설 관리하고 안정적인 운영에 직원들이 좀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기관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회라든가 우리 시와 관련돼 가지고도 공무원 조직들을 잘 알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공단을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지역의 정서라든가 현황을 좀 잘 아는, 그러니까 창원에 대한 좀 이해도가 높으신 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인재상을 제가 가지고 있어서 실장님도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네,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잘 홍보가 되어서 좋은 분들이 많이 응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시설공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료화면 5번입니다. 네, 다음은 창원시 소송 현황 자료 공개에 대한 창원시 입장을 묻고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현황 자료를 요청했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제51조, 개인정보법 제18조 등에 따라서 자료 제공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창원시가 수행하는 소송은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특히 소송 비용 등에 대한 정보는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홍남표 창원시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나와주십시오. 지금 식사는 든든하게 하셨습니까? 예, 잘했습니다. 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는 매년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소송 비용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소송 비용은 시민의 세금에서 충당되므로 소송 비용 집행 내역을 의회와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송에 대한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송 내역을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장님? 예, 잘 아시겠지만은 창원시는 여러 가지 자료, 여러 가지 이제 보유 관련 정보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는 시민들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차원에서 공개를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개인 정보에 관계되는 거라든지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 침해라든지 또 계약 자유 원칙과 같은 또 영업 비밀에 관계되는 이런 것들도 또 법에서 또 헌법에서 또 사회법에서 또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지키는 범위 내에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 비용은 시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공적 정보라서 당연히 공개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송 비용도 그렇고 소송 건도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반드시 공개돼야 될 것은 아니고 아까 그런 어떤 단서에 한계되는 것은 또 조금 저희들이 또 보호해야 되는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을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6번입니다. 저희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은 이제 계약 금액과 내용도 공개 대상인 것 같고요. 비슷하게 지방계약법도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보시면은 제43조에 보면은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부분 공개해야 되고 수의계약 내용도 공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소송 비용과 관련돼 가지고 공개돼야 된다고 보는데 비슷하게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위수탁 사업 현황이나 수의계약 현황, 계약과 관련된 자료를 받으면요.
거기는 다 자료를 의회에 제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그걸 보고 혹시 어떤 업체가 독점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은 창원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기업이 과다하게 창원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시정이라든가 시정 조치라든가 아니면 의견을 좀 개진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거와 별반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지방계약법이라든지 아까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의 전체적인 걸 보면 어쩌면 공무원이 꼭 지켜야 될 내부적 훈시적 그 규정에 한한 그런 법적 근거도 있는 반면에 또 우리 그 자유민주주의 또는 그 자본주의에서 떠받치고 있는 게 가장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상대와의 관계에서 서로 계약할 때부터 정보 공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조항들도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그런 것들은 공개가 다 안 된다는 점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민선 8기뿐만 아니라 전에도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세부 계약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계약 현황을 이야기하는데 좀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이게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계약과 관련돼 가지고 수의 계약이랑 아니면 위수탁 계약 내용 이런 거는 현황을 쫙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확인하고. 근데 유독 소송과 관련돼 가지고는 이게 안 맞다, 다르다는 거죠. 소송뿐만 아니라 그 수사 중인 관계되는 것들도 그렇고요. 몇 가지 그런 제한이 있다는 그것도 법 테두리 안에서 그 아무리 공공기관이라도 그 사생활 보호라든지 다른 계약자에 대한 보호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공개할 수 없다는 걸 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화면 7번입니다. 저희 그 3번 질문인데요. 법무법인 명칭조차 비공개하고 있는데 저기 보시면 개인정보법에 근거해서 비공개한다고 하더라고요. 법무실에서. 근데 개인정보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은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에 관계되는 그런 규정도 있고요. 아까 그 위에 아까 계약 자유원칙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영업 비밀에 대한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비단 지금 저게 대부분 판례가 지금 정확하게 저도 법률 지식은 좀 짧습니다만은 아까 그 내부 군식 규정에 관계되는 판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하면은 집행부에서 어떠한 근거로 비공개합니다 이렇게 자료가 오거든요. 거기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시장님 말씀하신 거 다른 법령이 있다면 거기를 검토해서 정확하게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고요. 저기 훈시가 아니라 대법원 2008년도 선고된 판결문 보시면은 법인에서 말하고 있는 영업상의 비밀이라고 하면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혹여나 이제 자료를 비공개할 정당한 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정보보호공개법 입법 취지에 맞춰서 엄격하게 판단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인 명의든 소송과 관련된 비용이든 법에 따라서도 제출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공개하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창원시도 나름대로 내부 비밀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또 소송을 해서 이겨야 되는 그런 것도 많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공개됐을 때는 창원시가 실제 패소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다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뭐 소송 전략이라던가 뭐 구체적인 그런 건 아닌데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재판이 다 끝난 사항, 소송이 다 끝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가능합니까? 공개가? 일부 공개가 가능하겠죠. 그런 것들은. 일단 자료화면 8번입니다. 제가 소송이나 재판 이제 다 완료된 자료를 달라 했는데 또 똑같은 법을 근거로 하나도 안 주셨거든요. 그럼 이거는 시정 조치 해주시겠습니까? 그 법에 그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꼭 그 소송이 끝났다 이거 다 공개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검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두루뭉실하게 좀 이야기하시는데 그 자료화면 9번입니다. 대법원 판결문인데요. 정보공개법 제9조 자세히 보시면은 저는 이제 법무실에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자료를 거부하려고 하면은 거부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해서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돼 가지고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여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지금처럼 제가 받은 자료처럼 개괄적인 사유만 들어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돼 있거든요. 이거 분명히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 단순하게 지방자치법 아니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야기하면서 비공개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법 위반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창원시도. 그러니까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알 권리를 최대한 충족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입니다. 저희 판례 결과에 맞춰가지고 좀 시정 조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뭐 법조항 때문에 비공개한다고 시정의 아니고. 문제가 아니라 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저게 엄격하게 준수 좀 네, 그래 안 되고 준수하도록 있는 것 하겠습니다. 같아가지고요. 그리고 4번입니다. 감사관실에서 수사와 관련된 소송 자료 비공개를 뭐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자료 요청만 하면 사실 다 감사관실이 다 이야기가 돼가지고요. 저는 감사관의 월권 행위로 오히려 창원시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감사관실은 아무래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법에 대한 이해가 다른 부서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법을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가 높은 거랑 실제 법을 준수하는 거랑은 다르니까요, 시장님. 그러니까 높기 때문에 준수도도 높다고 봅니다. 자료화면 10번입니다. 지난번에 명태균 의혹 수사 중일 때 감사관실에서 전 부서에 수사기관 출석 시 감사관에 미리 알리라고 하면서 괜하게 수사방해 의혹, 그러게 말맞추기 의혹 만들어가지고 결국 저는 이런 논란 때문에 산단 지비에서 제외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관 책임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감사관 책임이라기보다도 그 어떤 조직 내에 여러 가지 그 정보의 어떤 정보 관리에 관계되는 것에 서로 협조 사항으로 공문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하게 이렇게 하니까 괜히 논란 만들어가지고 지비 해제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해양신도시, 웅동 1지구도 그것도 소송 중이거나 아니면 첨예한 대립관계가 있는데도 이례적으로 중간경과를 발표했잖아요. 감사관실에서 창원시의 잘못만 이야기한. 그래서 결국 패소하고 있는데 전 당연히 어떤 게 패소했던 거예요? 패소한 게 없는데. 네, 마산 해양신도시 4차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패소했잖아요. 뭐가 패소했습니까? 우리가 이겼죠. 그러니까요. 창원시가 아니, 그 패소했다는 거에 관점이 다릅니다. 그 민선 7기에서 잘못 뽑은 거가 그 원래 잘못 뽑은 대로 간 가차 자체가 우리는 승리라 봅니다. 아니요. 그런 거를 그게 아니고 실체적 숨긴 거를 가지고 이겨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실체적 진실이 중요한데 마산 해양신도시 관련돼 가지고 감사관실에서 이제 법원에 제출한 감사 자료에 보면은 그 사실 확인 관계서 문성대학교 교수님이 쓰셔가지고 제출한 게 있습니다. 문성대학교 교수님이 쓰셔서 제출한 게 있는데 문성대학교 교수님이 홍남표 시장 당선인 인수위에도 계셨고요. 홍남표 시장 들어오고 나서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역할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 쓴 자료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써서 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데 유독 그 평가위원 많은데 감사관이 이분을 이렇게 써가지고 자료를 제출한 것 자체가 편중된 감사를 했다고 아니,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의 판정할 때에 교수 한 분의 의견으로가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자료를 다 보고 하기 때문에 일부 부분을 가지고 거의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 자료가 뭐 신빙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 정말 위험한 판단입니다. 저는 충분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감사관실에서 월권을 행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소송 현황을 다시 돌아와가지고 저희 광역시도 서울시나 부산시, 경남도는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릅니까? 다른 기관들도 아까 똑같은 그런 준법 하에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도 준법 하에서 하는데 창원시만큼 이렇게 비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똑같은 규정이 아마 적용되고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정보공개 매뉴얼을 통해서 소송과 관련돼 가지고도 법무법인이라든가 소송 비용도 이제 발표할 수 있게끔 매뉴얼을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자료화면 12번입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경상남도에서도 소송 비용이라든가 현황을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원시만 유독 꽁꽁 숨기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 유독 창원시만 이렇게 공개를 안 하는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공개가. 원칙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간에 영업 비밀에 관계된 우리 창원시도 여러 가지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 자료가
예를 들어 어떤 모 의원님께 흘러가가지고 그게 유출 안 된다고 보장이 있습니까? 그거는 그 의원이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다른 의원 도에서는- 책임에 맡기기라는 것은 시가 너무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다 저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이 자료를 비공개하는 것이 단순한 개인정보 보호가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개인 재판을 진행하는 법무법인의 정보가 공개될까 이를 우려해서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잘못됐습니까? 그거는 저도 제 나름대로도 보호를 받아야 되고요. 헌법에 의해서 다 보장받아야 될 거를 왜 자꾸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연계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공개하면은 저도 이런 의혹에서 벗어나는데 마산 해양신도시 4차 사업자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이 시장인 개인재판 법무법인이랑 같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는 몰랐었습니다. 그 같았고. 안에서 그거는 법무법인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그걸 억지로 또 연결시키 가지고 뭔가 하나도 끄트머리가 뭐 잡을 게 없는가 하는 그 자체가 저는 좀 이상하다 봅니다. 아니요, 이번에 대법원 법무법인 이제 변호인들도 우리 소송하고 있는 게 있죠. 창원 레포츠파크 전 이사장 관련된 소송에서도 창원시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보 공개와 관계된 알 권리 관계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게 단순한 법률 대리를 넘어가지고 심각한 윤리적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적인 법률적 대응이 시장 개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또 개인 재판은 좀 저렴한 비용으로 변론을 받고 그 대가로 다른 창원시 소송을 맡아서 보상받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 외에도 창원시 소송에도 관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소송비 자료를 공개를 하는 게 이런 의혹에서 벗어난다고 보는데 시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 우려에 대해서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를 하시면 우려는 말끔히 사라집니다. 아까 공개 원칙에 대해서 얘기 안 했습니까? 네, 다른 경남도도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비 대납은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 제3자가 변호사비를 대납하면 불법 정치자금 수수, 개인 소송에서 할인된 비용을 제공하고 창원시 소송을 맡게 했다면 뇌물죄, 특정 법무법인을 고용하는 과정에 영향을 행사했다면 직권남용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돼서 모든 의혹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화면 13번입니다. 시장인 개인 재판에 대한 지연 논란이 있습니다. 1월 3일 날 사건이 접수되고 나서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2차례 받지 않아 가지고 서류 전달이 한 달이나 지연이 되었습니다. 신속하게 진실을 찾는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재판 일정이 이렇게 지연된 거에 대해서는 통감해야 되는 건 아니십니까? 뭐라고요? 통감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십니까? 어떤 통감을 해야 돼요? 재판 일정이 지연된 거에 대해서요. 그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다 되고 있는데 뭐 통감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모든 누구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받아야 되는 게 대한민국 국법 아닌가요? 저는 이제 시장님이 실제적 진실을 찾기 위해서 이 재판이 중요하다 생각하면은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도 빨리 받고 신속한 결론을 시민들께 내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신속한 그거는 대법원에서 다 내겠죠. 막 기다려 봅시다. 변호인계 선임도 늦게 했고 상고 이유서도 늦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2달이 그냥 지났습니다. 당연히 책임에 통감하셔야 된다고 이게 보고. 대해서 진행위 의원이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본인이 너무 지나치게 그 관심을 안 가져도 됩니다. 아니요, 관심을 가져야죠. 여기 창원시장님 혼자 가고 이런 데서 얘기하지 2심 않으시면 재판 좋겠어요. 결과가 3심에 그대로 나오면 직이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럼 이게 날아가면 창원시에 안 날아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본인이? 아니요, 그게 안 날아가면 다행이죠. 참. 다행인데 날아갈 경우에는 문제가 되니까 질의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고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시장님 저기 2월 13일 날 시장님께서 양승태 전 대법관, 황찬현 전 감사원장 출신 분들로 호화로운 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에 주심 대법관 선임 이후에 또 변호인단을 추가로 선임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실체적 진실을 찾는 게 아니라 주심 대법관과 연결고리가 있는 변호인들을 찾아가지고 대법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 혹은 이제 압박을 주기 위한 추가 선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의 가치를 전혀 못 느낍니다. 왜요? 그는 제 개인에 관한 문제를 왜 그 진행위 의원이 이런 데서 얘기하고 저는 계십니까? 개인이 아니라 이게 아주 심각한 중차대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판 일정이 길어진 것도 사실이고 대법관 연구고리를 찾아가지고 추가 변호인단 선임했다는 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창원시와 시민을 위해서 신속한 결정을 받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재판하는 게 아니라서 답변 못 드리겠네요.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는 창원시 소송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창원 시민의 세금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공공의 이익과 직결된 정보들입니다.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숨길 이유라고 있는 듯 보이며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홍남표 시장님 선거법 재판을 맡았던 대리인들이 창원시 소송에도 참여하고 있다면 심각한 이해충돌 문제입니다. 시장 개인 소송을 저가 또는 어떠한 형태로 진행하고 대신 창원시 소송을 통해 보전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의혹으로도 번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창원시는 즉각 소송 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를 통해서 시민 앞에 명확한 해명을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시정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